주관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근무하는 신인권 정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1세션에서는 그 네 분의 4개 주제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자 2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제1주제에 대해서는 그 정우신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라비경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윤혜영, 정태일 두 분 공저인데요. 오늘은 그 윤혜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임수진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4개 주제에 대해서 그 토론자 2분 중에 먼저 우송대학교 김한만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공주대학교 근무하시는 이병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아까 그 시간이 그 원래 발제가 4개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잡혀 있고 토론이 두 분이 이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또 중간중간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제 발표 시간은 한 주제당 10분에서 13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3분 안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그 4개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김학만, 이병희 두 분 교수님 토론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발제하신 4분 교수님들의 이렇게 또 응답을 듣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번 21대 그 총선에서 도입됐던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추천권에서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도 미약하긴 하지만 뭐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좀 올라갔다라든지 그리고 지역주의라든지 뭐 보수주의의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각각 4개 주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 재밌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젊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 대표성의 현황과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별과 연령과 관련된 이제 정치 대표성에 있어서 여러 정당들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여성과 청년에 대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21대 여성 당선자는 지역구에서 29명, 비례대표에서는 28명으로 총 57명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51명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큰 증가세는 아니다. 2004년 17대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13%를 넘어선 이후로 16년 동안 아직까지도 여전히 20대를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발전 상황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209명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서 98명이었는데 대폭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금 새로운 과제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치 대표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간략하게 하면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좀 깊게 논의를 하지 못했는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대표성이라는 것은 치자와 피치자라는 분리된 두 개체를 연결을 하고 이 연결을 통해서 시민과 시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정치대표는 주로 이제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고 이제 종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날 이런 그런 다양한 상호작용, 정치 대표성 같은 부분들이 점점 시민들과 괴리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수요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성의 다양화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다양화를 모색하는 그 이론적인 개념으로 인구 통계학적 정치 대표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통계학적 정치 대표성은 말 그대로 사회 전체의 인구학적인 어떤 특성 등을 반영해서 의회에 이제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거울 대표성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도 확장되고 있고요. 오늘날 소수 집단들의 대표성이 정치 엘리트들의 어떤 질과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공감대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 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 아직도 미진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는 의사결정 지위에서 여성의 그 비율을 30% 정도로 이제 확대를 권고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도 1995년에 권고한 바가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수치가 이제 30%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여성 이슈를 의제화하고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21대 총선에서의 여성의 이제 의원들의 대표성 현황을 좀 간략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후보자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여성 후보자의 현황을 간략하게 보니 역대 다른 선거에 비해서 최대의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정당에서는 35개의 이제 정당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민중당이 이제 총 59명 중에서 28명을 공천을 해서 47.5%의 이제 여성 대표성을 보였다라고 평가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발표하셨는데 국가형평 배분당에서 여성 의원을 77명을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전국 지역구 총수 250개 중에 30%를 공천을 하게 되면 76명인데요.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그 정치자금 여성 추천 보조금을 8억에 넘는 금액을 보조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악용한 사례로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보완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고요. 지역별 공천 현황을 보니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의 55%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아서 지역 편중 현상이 매우 심했고, 이 편중 현상은 이제 당선자 현황에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자들의 지역구 연령별 현황을 보니 50세에서 60세 미만이 40%대로 가장 많았고요. 재미있게도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공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 경향을 이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도 연령에서도 비례대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제 당선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0년 16대 총선에서 정당권 31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00분의 70은 여성으로 이제 추천을 하라는 신설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추천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인해서 17대 선거에서 여성 의원 수가 대폭 증가를 해서
14%대로 이제 두 자릿수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비례대표 여성 후보자가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성 의원이 이제 많이 대거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성을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1대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성이 20명으로 17%로 가장 많았고요. 지역별 현황에서도 여성 당선자는 수도권에서 편중되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에서도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40대, 20대가 전무했고요. 30대는 2명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선별 당선자 현황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28명으로 남성이 19명보다 더 많았고요. 정당별 현황에서도 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10명으로 동일한 인원을 보였고요. 정의당이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현황에서도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총 5명으로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과제를 간략히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확대 방안이 있고, 그리고 먼저 법적 개선 방안이 있고, 이제 다음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 방안으로는 이제 그 여성 정치 후보 할당제 조항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프랑스와 멕시코 사례가 있는데 그 두 국가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라는 확대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당 규모와 배치 순서, 강제 조항까지 면밀하게 규정을 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2018년에 48.2%가 여성이 당선이 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17년에 38.8%로 대거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국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많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 개선 과제는 바로 선거 제도를 통해서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확대를 해 나가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논의를 해서 인재 충원과 교체가 이제 원활하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